이놈아, 네 입으로 말해봐라. 네가 누구 자식이냐?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맞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본 맞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지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백훈장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인 곳이었습니다. 논이라 해봐야 계곡 옆으로 5마지기가 고작이었고 밭은 비탈이 심해 무릎을 굽히고 일해야 했지요. 가을이면 도토리가 풍성했고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가난하고 외진 마을이었지만 마을 어귀에 서당이 하나 있다는 것이 이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백발의 훈장이라 불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등을 꼿꼿이 세우고 날이 밝기도 전에 서당 문을 열었지요.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만은 탄탄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마을에서 30리를 걸어온 아이도 집신이 없어 맨발로 온 아이도 백훈장의 서당에서는 모두 똑같이 책을 받았습니다. 훈장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 족하다고 했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훈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 말을 새긴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서당에 어느 해 가을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아이였습니다. 빛바랜 연두색 저고리에 무릎이 다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발에는 집신 한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눈빛만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랑또랑한 검은 눈동자가 서당 안을 천천히 훑었지요. 아이야, 어디서 왔느냐? 백훈장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서 있던 맞제자 최서방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훈장님, 거지 아이를 들이실 겁니까? 서당 체면이. 최서방. 예. 저 아이 밥 한 그릇 갖다 주게.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이 한 번 말하면 거두는 법이 없다는 것을 10해 넘게 곁에서 봐온 터라 그는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서당 마당 한 귀퉁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훈장이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산에서 내려온 아이니 산이라 부르자. 산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 했고 물을 길어 오라면 물을 길어 왔지요. 제자들이 귀찮게 굴어도 피하지 않았고 밀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글을 읽을 때마다 산이가 마당 한 귀퉁이에서 슬그머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였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를 듣는가 보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자문 두 번째 줄을 외워보아라. 훈장이 제자 중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틀렸습니다. 훈장이 한숨을 쉬었지요. 그 순간 마당에서 물을 깃던 산이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우주홍황 1월 영축.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훈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이야. 예. 지금 내가 읊은 것이 무엇이냐? 잘 모릅니다. 그냥 귀에 들어온 것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보거라. 산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천자문 전체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읊었습니다. 훈장이 한 번 들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공부하는 소리를 마당에서 귀동냥으로 들었을 뿐이었지요. 서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서방의 눈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운이 좋아서 외운 것이겠지요. 훈장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이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훈장은 산이를 서당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산이야, 책을 읽고 싶으냐? 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왜? 훈장님께서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훈장이 처음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산이는 밤마다 서당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훈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읽었지요. 산이의 재주는 기이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은 문장은 그대로 되뇌었지요. 훈장이 열흘에 걸쳐 가르칠 내용을 산이는 하루 만에 외웠습니다. 최서방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가 서당에 들어온 지 이태가 지났습니다. 산이는 글을 읽는 속도가 날로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이었고 다음에는 명심보감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사서였습니다. 훈장이 어려운 문장을 짚어주면 산이는 한 번에 이해했지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날이 밝을 때까지 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훈장에게 자기 나름의 풀이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훈장을 놀라게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을꼬. 훈장은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요. 그 무렵 마을에서 가장 글을 잘한다고 소문난 것은 최서방의 아들 최진사였습니다. 16의 나이에 고을 글짓기 대회에서 3번이나 장원을 했지요. 최서방은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일의 아들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우리 진사 녀석이 내년에는 한양에서 시험을 볼 참입니다. 최진사는 외모도 반듯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도 우렁찼지요. 서당에 오면 아랫사람들에게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산이를 보면 언제나 멈추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무시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지요. 산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장이 산이에게 글짓기를 시켜보았습니다. 붓을 잡은 산이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훈장은 그 글을 읽다가 오래도록 붓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최서방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어제 산이 녀석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랬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아들 진사보다 낫더군요. 훈장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그 아이를 서당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신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는 아이가 제자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최서방. 예.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것인가? 최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훈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이는 이 서당에 있을 것이네. 그것이 내 뜻이야. 최서방은 그날 이후로 훈장 앞에 서는 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당 마당에서, 부엌에서, 우물가에서 산이를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산이는 그 눈빛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책을 읽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훈장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이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안심하는 사람과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지. 훈장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평생 배우는 쪽이 되려 했는데. 늙고 보니 모르겠구나. 훈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산이는 그 기침 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훈장의 몸이 나빠진 것은 그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서당 문을 열다가 멈추고 한동안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일이 잦아졌지요. 그래도 훈장은 서당 문을 닫는 법이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쉬십시오. 공부에 쉬는 날이 어디 있느냐. 어느 날 아침 훈장이 기침을 하다가 손수건에 붉은 것을 남겼습니다. 산이가 보았지요. 훈장은 재빨리 손수건을 품에 넣었습니다. 산이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훈장 몰래 근처 주막 주인 덕분이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기침에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와 도라지를 다려 드려라. 꿀도 조금 타고. 덕분이 할멈은 서당 근처에서 주막을 하는 50대 여인이었습니다. 눈웃음이 따뜻하고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지요. 훈장과는 오랜 사이였습니다. 훈장이 살아생전 가장 믿고 속내를 털어놓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산이야, 훈장 어르신 많이 편찮으시냐? 예. 그래. 나이가 있으시니. 할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이는 배와 도라지를 사들고 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훈장의 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서당 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자리에 누워 산이의 손을 잡고 책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드는 날도 있었지요. 그러던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훈장이 산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산이야. 예, 훈장님. 내 품속에 손을 넣어보거라. 산이가 훈장의 도포 안쪽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낡은 천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평생 내가 품어온 것이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것이야. 산이는 그것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훈장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위험할 때. 그날 밤 백훈장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산이는 훈장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당 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요. 마당 한쪽에 쌓인 눈이 희부옇게 빛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서방이 제자들을 이끌고 서당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두 눈이 서당 구석구석을 훑었지요. 책장을, 문갑을, 훈장이 앉던 자리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훈장님의 유언은 없으셨습니다. 산이가 대답했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서당은 내가 맡아야지. 10해 넘게 가르침을 받은 맛제자이니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방은 서당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문갑을 열었습니다. 책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지요. 산이야. 예. 훈장님이 아끼시던 유품들은 방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맡아야겠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든 것이 손에 잡히는 것만 같았지요. 최서방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산이야. 예. 훈장님이 늘 품에 지니시던 것이 있었는데 어디 있느냐? 산이는 최서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서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지요. 그는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를 묶어라. 제자 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산이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가만히 내밀었지요. 포승줄이 손목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삼배줄이 살에 닿았습니다. 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장터에 데려가거라. 서당 머슴으로 팔면 쌀 5섬은 받을 것이야. 최서방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일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차분했지요. 제자 하나가 머뭇거렸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훈장님 상도 치르기 전에 훈장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 아이를 여기 두면 서당 재산을 다 해칠 것이야. 출신도 모르는 아이가 무슨 권리가 있다는 말이냐.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서당 마당 기둥에 묶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훈장의 방에서는 아직 상향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산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훈장님,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만 훈장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산이는 품속에 손을 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더듬더듬 자기 가슴팍을 짚었지요. 낡은 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산이는 눈을 떴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당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음식을 꺼냈습니다. 훈장이 아끼던 술병도 나왔지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산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산이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위로 덕분이 할멈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할멈. 쉿. 큰 소리 내지 마라. 할멈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담장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할멈은 소리 없이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이 꼴이 뭐냐? 훈장 어르신이 이것을 아시면 뭐라 하실꼬? 할멈이 혀를 찼습니다. 포승줄을 살펴보더니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할멈 자르시면 안 됩니다. 왜? 도망친 것이 되면 제가 먼저 도적이 됩니다. 할멈이 칼을 멈추었습니다. 산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럼 어쩌려느냐? 내일 장터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할멈 저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멈이 산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른의 것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했습니다. 말해보거라. 현감 어르신을 아십니까? 이 고을 현감, 이 현감 말이냐? 알지. 훈장 어르신이랑 젊었을 때부터 아신 분이야. 그분께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산이는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멈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멈이 받아들었습니다. 천을 펼치려 하자 산이가 막았습니다.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현감 어르신께만 전해 주십시오. 반드시 손수 받아보셔야 한다고 하십시오. 이게 뭔데? 저도 모릅니다. 훈장님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할멈은 천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일찍 관아에 가마. 감사합니다, 할멈. 고맙긴. 이 못난 할멈이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할멈이 다시 담장을 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서당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쌓인 눈이 조금 흩날렸지요. 훈장의 방문이 바람에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산이는 그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방 안에 훈장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산이는 장터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5섬에 팔릴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눈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새벽빛이 하늘 끝에서 희게 번질 무렵이었습니다. 서당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지요. 최서방도 훈장의 방에서 잠을 청한 모양이었습니다. 산이는 차가운 땅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이 조금씩 감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현감 어르신께 그것이 닿기만 한다면, 반드시 닿기만 한다면, 이튿날 아침 일찍 최서방은 산이를 끌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제자 셋이 앞뒤로 붙었습니다. 포승주를 잡은 것은 가장 덩치가 큰 제자 박서방이었지요. 박서방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 의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단단한 손이 포승줄 끝을 쥐고 걸었습니다. 산이는 끌려가면서 뒤를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서당 지붕이 보였습니다. 훈장님이 늘 청소하시던 마당이 보였지요. 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터까지는 2마장 길이었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길을 걸었지요. 산이의 발에는 집신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산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걸어. 박서방이 줄을 당겼습니다. 산이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해가 한 뼘쯤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떡 파는 아낙, 나물 파는 노인, 소를 끌고 온 농부들이 뒤섞였습니다. 최서방이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머슴 하나 팝니다. 12살, 튼튼합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몇이 다가와 산이를 훑어보았지요. 12살 치고는 작구먼. 잔병치레는 없느냐? 부리기 쉬운 아이냐? 최서방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튼튼하고 말 잘 듣습니다. 쌀 5섬이면 드리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싸다는 표정이었지요. 최서방의 얼굴에 초조함이 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 배가 나온 상인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작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지요. 이 아이 나한테 파시오. 쌀 6섬이면 어떻소? 5섬이라 했소. 6섬이면 후한 것이오. 어린 것이 얼마나 일을 하겠소. 최서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장터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분이 할멈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지요. 뒤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현감의 심부름꾼이었지요. 허리에 관아 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현감 어르신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관아로 데려가야겠소. 최서방이 씩 웃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요? 이 아이는 제가 적법하게 팔고 있는 중이요. 까닭은 현감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요.
일단 아이를 데려가야겠소. 최서방과 관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팽팽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박서방이 슬그머니 포승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산이는 넘어질 뻔했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관리가 그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승줄을 푸시오. 현감 어르신의 명이오. 결국 최서방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요. 관아에 맞서는 것은 그도 두려웠습니다. 박서방이 줄을 풀었습니다. 산이가 관리를 따라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최서방의 눈빛이 등을 찔렀지만 산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에 덕분이 할멈이 산이 곁에 붙었습니다. 새벽에 달려갔다. 관아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 고맙습니다, 할멈. 현감 어르신이 그 1000조각을 보시더니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구나.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몰랐습니다. 다만 훈장님이 평생 품어온 것이라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만 알고 있었지요. 관아, 대문이 보였습니다. 크고 묵직한 문이었습니다. 산이는 잠깐 멈추었다가 발을 옮겼습니다. 이 현감은 작은 방에서 산이를 맞았습니다. 마른 체형에 이마가 넓은 사람이었지요. 눈이 가늘고 깊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1000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져 있었지요. 내가 산이냐? 예. 백훈장 어르신이 주신 것이냐? 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셨습니다. 이 현감이 1000조각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지요. 현감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먹물이 발에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현감이 한참을 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관아 마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장 어르신께서 이것을 품으신 지 얼마나 됐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20해가 넘었다. 내가 이 고을에 오기 전부터. 현감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지요. 그것이 산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감 어르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적혀 있다. 현감이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야, 내 아비가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아비 어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너를 직접 산에서 데려오셨다는 것은 아느냐? 그것도 몰랐습니다. 현감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글에 적힌 것을 지금 다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겠다. 너는 팔려갈 처지가 아니야. 그것만은 분명하다. 산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눈빛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알았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관아에 있어라. 내가 알아볼 것이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최서방이라는 자, 내가 잘 알고 있다. 현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 같은 것이 들어 있었지요.
산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관아의 작은 방에 혼자 남겨진 산이는 탁자 위의 천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품어온 것, 20해가 넘게 품어온 것. 왜 훈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는 누구인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곧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산이는 현감의 눈 아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자리가 생겼고 밥이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산이를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직접 단단히 이른 것이었지요. 산이는 관아 한켠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현감이 책을 갖다 주었지요.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사서오경이며 역사서며 산이가 서당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두꺼운 책들이었습니다. 현감은 가끔 와서 산이가 읽은 것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읽었느냐? 논어 8일편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산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지요. 현감은 듣다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12살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훈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훈장 어르신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현감의 눈가에 잠시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감이 평소보다 늦은 저녁에 산이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무거웠지요. 산이야. 예. 최서방이 관아에 문서를 넣었다. 무슨 문서입니까? 백훈장 어르신의 재산과 서당을 자기가 맡겠다는 청원이다. 그리고 너를 이전부터 서당 머슴으로 부려왔으니 그 권리도 자기한테 있다는 내용이지. 산이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훈장 어르신의 유언이 없는 이상 맞제자가 서당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막기 어렵다.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요? 너를 머슴으로 부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내가 막기가 쉽지 않다. 산이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현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르신,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한양의 서신을 보내야 한다. 시간이 걸릴 것이야. 얼마나요? 빠르면 보름, 길면 한 달. 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는 관아에 있어도 된다. 하지만 현감이 산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그 자는 서당 재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아직 다 모른다. 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붓과 종이를 주시겠습니까? 왜? 기억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감이 잠시 산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산이는 촛불 아래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말씀 하나, 가르침 하나, 밤에 나누었던 대화 하나.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산이의 재주가 그날 밤 가장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최서방이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뒤에 장정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아 문지기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현감 어르신을 뵙겠소. 긴급한 일이요. 산이는 관아 안쪽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은 붉었습니다. 분노인지 초조함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현감이 최서방을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현감 어르신, 솔직히 묻겠소. 그 아이를 왜 관아에 두시는 것입니까? 이 고을 아이가 부당하게 팔려가려는 것을 막은 것이요. 부당하다니요. 그 아이는 신분도 모르고 출신도 모릅니다. 훈장님 서당에서 먹이고 재운 것만으로도 과한데 팔아서 값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요? 팔리는 아이가 적법한 절차 없이 팔려가는 것을 막은 것이요. 그뿐이요. 최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현감 어르신, 그 아이 품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셨다고 들었소. 그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그 아이의 소지품이요. 아니요, 그것은 훈장님의 것이었소. 맞제자인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란 말이요. 현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서방, 당신이 그토록 찾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소. 최서방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왜 찾는지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최서방이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제 것이요. 증명할 수 있겠소? 증명하지 못하면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오. 나도 그러하니. 최서방이 장정들을 데리고 관아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길에는 분이 배어 있었지요. 문을 나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두고 보시오. 산이는 그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이 무엇을 찾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지요. 훈장님이 품으신 것 안에 자기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산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이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현감의 심부름꾼이 관아 하인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산이한테 이것을 갖다 줘라. 두꺼운 책 하나였습니다. 표지에 아무 글자가 없었지요. 막동이가 책을 들고 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 현감 어르신이 주신다. 산이가 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막동이가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읽을 줄 알아? 예. 어디까지 읽어봤어? 사서오경이며 역사서는 대충 읽었습니다. 막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우리 관아 서리도 그걸 다 읽은 사람 별로 없는데. 서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글쎄, 한두 쪽.
저는 하루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막동이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요. 그러면 이 책도 오늘 다 읽겠네. 제목이 없으니 한 번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막동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동안 서 있다가 제 할 일을 하러 갔지요. 저녁 무렵 현감이 왔습니다. 책은 읽었느냐? 예. 어떻더냐? 조선 법전의 초본인 것 같습니다. 형률 부분이 빠져 있고 공납 규정이 요즘과 달랐습니다. 현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르신이 서고에 두신 관보를 이틀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서 현재 공납 규정을 보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현감은 한동안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이야. 예. 내가 가진 재주가 무서운 것인지 무서운 것이 아닌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왜? 군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주는 남을 이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데 쓰는 것이라고요.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오전 관아 마당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설이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올해 세금 장부에 오류가 생겼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양에 올려야 하는 기한이 모레인데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이 셋이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맞댔지요. 서로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아니요, 이 항목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공납 분류가 틀렸습니다. 산이가 그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부를 내려다보았지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서리들이 못마땅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꼬맹이야, 물러서거라. 어른들 일이다. 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23페이지의 쌀 수량 항목이 잘못됐습니다. 석섬을 넉섬으로 적었고 그것이 뒤 합계에서 계속 오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부를 들고 23페이지를 찾았지요. 맞네. 한 서리가 눈을 껌벅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안 거야?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군. 막동이가 옆에서 속삭였지요. 그날 이후 서리들이 산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꼬맹이라 불렀지만 눈빛에는 아까는 없었지요. 현감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산이를 불렀습니다. 산이야, 오늘 일 잘했다. 잘못된 것을 고쳤을 뿐입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못 찾은 것을 내가 찾았다. 부끄럽지 않으냐?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그 장부를 오래 들여다봤기 때문에 오히려 못 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눈이라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감이 빙긋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요. 참으로 훈장 어르신을 닮았구나. 훈장님을 아십니까? 안다. 젊을 때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 그분은 평생 고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을 택하셨고 나는 벼슬길에 올랐다.
어떤 길이 나은지는 이제와 모르겠다. 현감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설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최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르신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불법으로 잡아두고 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문을 냈다고? 예.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다 합니다. 현감이 아이를 팔지 못하게 막고 멋대로 가둬두고 있다고요. 산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였습니다. 자기 때문에 현감이 곤란해지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산이가 나섰습니다. 저를 내보내십시오. 제가 있어서 어르신이 곤란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다. 현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서방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나가면 그자가 다시 너를 잡아다 팔 것이야. 그리고 그 낡은 종이가 어디로 갔는지 찾으려 들겠지. 그 종이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현감이 잠시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해줄 때가 됐구나. 그 종이에는 내 아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산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름 뿐입니까? 아니다. 그 이름과 함께 관아 도장이 찍혀 있다. 옛 현감의 도장이지. 그것은 내 아비가 관아의 공식으로 기록된 인물이라는 뜻이야. 제 아비가 누구입니까? 현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확인이 와야 말할 수 있다. 아직은 내가 확신할 수 없어. 산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군장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산이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이 가르쳐 주셨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백성의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억울한 자가 관아에 호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훈장님은 그것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살아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울 줄 알아야 했지요. 다만 주먹이 아니라 머리로, 분노가 아니라 이치로. 산이는 그 밤도 새벽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이 현감이 봉인을 뜯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읽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산이는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산이야, 안으로 들어오거라.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감이 서신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확인이 됐다. 산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내 아비는 이 고을 출신으로 20해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8년 전에 무고가 밝혀져 복권이 됐지. 이름은 이병수. 그 사람의 자녀로 공식 기록된 것이 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산에 버려진 것입니까?
아비가 죽고 어미도 곧 죽었다. 훈장 어르신이 갓난아이인 너를 거둬 산속에 숨기셨지. 역적의 자녀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까봐. 산이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그러면 훈장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리고 평생 지키셨지. 그 종이 한 장으로. 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했지만 눈꺼풀이 뜨거워졌습니다. 훈장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군요. 평생 복권된 자의 자녀이니 너는 양인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 팔려가야 할 처지가 아니야. 오히려 아비의 재산과 가문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다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현감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서방이 장정 10명을 데리고 관아 앞에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따라왔고요. 현감이 아이를 불법으로 잡아두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현감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는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두려운 것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산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현감이 잠시 산이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나가자. 관아 대문 밖에는 사람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앞에 서 있었지요. 그 옆에는 최진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선 모습이 판박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뒤에 줄을 섰지요. 마을 사람 중에는 서당에서 공부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지요. 최서방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감 어르신, 법도를 어기고 남의 아이를 가두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현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최서방, 나는 아이를 가둔 것이 아니라 보호한 것이요. 보호요. 출신도 모르는 거지, 아이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소. 현감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양에서 온 서신이었지요. 이 아이의 아비는 이병수. 8년 전 무고로 복권된 사람이요. 이 아이는 그 적자이며 한양 호조에 이름이 올라 있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한낱 종이 한 장 아니요? 한양 호조의 인장이 찍혀 있소. 최서방이 멈추었습니다. 눈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덕분이 할멈이 나섰습니다. 군중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지요. 저는 백훈장 어르신을 30년 가까이 알았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죽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최서방이 할멈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도 증거가 됩니까? 이 할멈의 말 한마디가
제 말도 있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관아설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지요. 저는 이 고을에서 30년 가까이 서리를 했습니다. 이병수라는 이름을 압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몸에 오른쪽 손목에 쌍점이 있었다는 것도 기록에 있소. 그러고는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오른쪽 손목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산이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점 2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연이요. 현감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최서방, 이것으로 충분하오. 한양 문서 할멈의 증언, 서리의 기록, 그리고 신체 표식. 네 가지가 맞아 떨어지오. 이 아이는 이병수의 자녀가 맞소. 최서방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정들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서당 재산은 내가 맞제자로서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오. 현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훈장 어르신이 서당을 처음 지을 때 쓴 문서가 관아에 있소. 거기에 서당은 어르신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마을 공공의 자산이라 명기되어 있소. 제자가 임의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최서방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어리둥절하던 눈들이 이제 따갑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천재라 하더니 마을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서방이 그게 두려웠던 거로군. 수군대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최서방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의 턱이 굳게 다물렸지요. 최진사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최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최서방, 남의 아이를 불법으로 포박하여 장터에 팔려한 죄, 그리고 훈장 어르신의 재산을 사적으로 취하려 한 죄는 가볍지 않소. 다만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많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소. 사흘 안에 관아로 출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포조를 보내겠소. 최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고개였지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장정들을 이끌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대다가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마당에 산이와 현감, 덕분이 할멈과 서리만 남았습니다. 할멈이 산이 곁으로 왔습니다. 두 손으로 산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산이는 그 손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꾹 참았지요. 그날 밤 관아의 작은 방에서 산이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비의 이름, 이병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몰랐지요.
그러나 오른쪽 손목에 그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점 2개. 아주 작은 점 2개. 어미도 몰랐습니다. 이름조차 몰랐지요. 훈장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지요. 훈장님은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고, 내가 왜 산에 있었냐고. 그저 밥을 주고 이름을 주고 그를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다 들렸습니다. 역적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내 탓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삶이다. 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지요. 그리고 썼습니다. 훈장님께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훈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였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답하는 것처럼 현감이 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산이야. 예. 앞으로 어찌하겠느냐? 서당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당으로? 훈장님 서당입니다. 마을 공공의 자산이라 하셨으니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현감이 잠시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훈장 어르신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겠다는 뜻이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허락하겠다. 다만 내 아비의 권리를 되찾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것은 내가 도울 것이야. 사흘 뒤 최서방이 관하에 출두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지요. 아이를 불법으로 포박한 죄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서당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받았지요. 최서방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했지만 관아 앞에서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최 진사는 그 뒤로 한동안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산이는 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훈장님이 늘 쓸던 그 마당이었지요. 감나무 한 그루가 새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죽은 듯 서 있던 나무가 녹색 잎을 내밀고 있었지요.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글 가르쳐 준다더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산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너도 애잖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앉으십시오. 아이들이 웅성거리다가 마당에 앉았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발이 없었지요. 산이는 그 아이를 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발이 차겠구나. 안쪽으로 들어와. 아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산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이 처음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대로 시작했지요. 하늘천, 따지.
따라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어설프고 서툴렀지요. 산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마당에 아이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덕분이 할멈이 주막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손을 멈추었지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훈장 어르신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감나무 잎이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는 그 서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왔고 어른들도 찾아왔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면 좋겠지요. 군장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현감은 이듬해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산이를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산이야. 예, 어르신. 잘 지내거라. 군장 어르신이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야. 어르신도 훈장님의 뜻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감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떠났지요. 산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훈장님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지요. 산이는 서당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산이는 서당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별이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